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자동화의 정의에 대한 중단원 학습을 마무리해 봤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중단원 학습 마무리 보고서를 양식을 만들면서 선생님은 이제 얼마나 설명을 잘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면서 궁금했었는데 이게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설명과 자료 또는 이제 교수 방법과 이제 그런 평가에 대한 다양한 평가에 대한 것도 함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대를 했었는데요. 선생님도 이제 반성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분발해서 선생님과 만나는 이제 이 시간을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집중해서 선생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학생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재한 답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각 문항별로 수행평가 점수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도 조금 늦었지만 단원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번 주까지라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낸 학생들의 절반 점수라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화의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자동화를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교양 정도로라도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전공에 대해서 물어볼 때 또 여러분들이 전공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할 때 그 전공과 함께 역사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알고 있으면 매우 교양과 상식이 풍부해 보이고 그에 따라 여러분이 멋져 보이고 자동화를 공부하는 자부심도 함께 올라가겠죠. 자동화의 역사는 생각보다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출생 연도와 사망 시기가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기원 후 한 10년 정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헤론이라는 사람이 문서를 통해서 남겨놓은 것이 자동화의 시초로 알려져 있어요. 헤론은 수학자이면서 발명가로서 기계, 압력, 자동화, 천문, 측정 등 다양한 문서를 남겼는데요. 최초의 증기 터빈, 자동 분수, 자동문 등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설계한 기계들이 모두 다 현실화돼서 제작한 것은 아닌데요. 당시에는 이제 노예들이 많았기 때문에 값싼 인건비 대신 비싼 기계를 도입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헤론이 설계한 대부분의 자동화 기계들은 설계상으로만 남아있고 실제 제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헤론이 최초로 개발한 자동문인데요. 이런 자동문이라든가 증기터빈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장식용이나 놀이기구 정도로만 쓰였던 것 같아요. 이 자동문을 보면 신전에서 이렇게 불을 피우게 되면 밀폐가 된 큰 물통 안에 물이 끓게 되고 이거는 수증기가 돼서 작은 물통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작은 물통에 물이 차게 되면 여기 있는 도르래가 돌면서 도르래에 연결되어 있는 이 문이 이렇게 열리는 이런 원리고 작은 물통 안에 이제 물을 이쪽으로 다시 비우게 되면 여기 반대쪽에 있는 추에 의해서 도르래가 역으로 돌아가면서 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신전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나 문을 지키는 역할은 노예들이나 신전의 사제들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이런 장치들은 굳이 설치할 이유가 없었고 헤론의 설계의 문서로만 남아 있었죠. 이것뿐 아니라 헤론이 설계한 장치들을 보면 이 헤론이라는 사람은 물, 불, 압력 등을 이용해서 실제 작동이 되는 다양한 장치들을 발명을 했는데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1450년대경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르네상스 시대에 다양한 발명과 재능을 통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발명가로 활동한 것처럼 그보다 1400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해로는 현대 과학과 공학으로 비교해봐도 전혀 뒤지지 않는 연구와 발명을 했습니다. 다만 당시 시대가 이런 자동화 기계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한 시대라서 이런 기계들이 현실화되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있죠. 1910년 이제 미국에서 자동차 회사를 경영하던 헨리 포드는 최초로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자동차를 많이 팔아야지 회사가 성장하고 돈도 많이 벌 텐데 당시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동차는 최대의 사치품이고 사람이 일일이 수동으로 조립하는 이제 생산 방식으로는 자동차의 가격을 도저히 낮출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 헨리 포드는 시카고의 한 도축장에서 가축들이 한 줄로 서서 도축되는 것에 영감을 얻어서 자동차의 대량 생산을 위한 아이디어를 현실화시켰죠.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의 작업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순서에 맞게 작업자가 정해진 위치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물이 순서대로 작업자에게 오는 방식을 도입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포드는 사람이 하던 작업을 몇 단계로 단순화시키고 그에 따른 시간을 측정해서 정해진 시간마다 순차적으로 작업물이 작업자에게 이동하게끔 생산 라인을 변경합니다. 당시 자동차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용한 연속 생산 방식을 도입했는데 이는 이후에 테일러가 연구한 노동 생산성 연구하고 같이 영향을 주고받아서 생산 라인의 분업화, 전문화의 기초가 됩니다. 이거는 생산 현장에서 노동자의 쉬는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대가로 싼 가격의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포드가 이제 디트로이트 공장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이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런 컨베이어 생산 방식을 디트로이트 오토메이션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때부터 오토메이션, 자동화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개방회로 제어 시스템뿐만 아니라 피드백을 기반으로 한 폐쇄회로 시스템도 도입돼서 현재의 자동화 기술의 기반이 된 겁니다. 이후에 1960년대 자동차 제조 회사의 후발주자인 제너럴 모터스, 그러니까 GM, 그러니까 현대적인 자동차와 다품종 소량 생산이 기반인 PLC 제어 기기를 이제 도입하면서 지금까지 산업 현장에 널리 사용되고 있고 그 자동화 기술은 생산 기술 분야에 혁신을 이루게 됩니다. 자동화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보이시나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자동화는 고대의 사람들이 유희를 위한 장난감이나 취미 정도로만 고안이 됐고 그게 이제 그런 기계들이 시초가 된 이후에 산업화를 이루면서 노동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차 회사들의 경쟁을 통해서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 현장의 생산성만 높이기 위해 도입된 이런 자동화 기술은 사람의 분업화와 전문화를 이끌기도 했지만 기계의 시간에 맞춘 사람의 일이라는 사람의 도구화, 부품화를 함께 불러일으켰고 노동의 즐거움을 뺏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동 제어 시스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